아무리 바빠도 몇 달이 넘도록 얼굴도 못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힘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약속이라도 잡아서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구나. 그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그런 건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정우는 너 말대로 한다고 해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죄송한데요. 저희가 요즘에 정말로 바빠서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무리해서라도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보러 갈까요? 얼굴도 잠시 비추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거니? 바쁘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저 확인만 해보려고 그런 거지. 그럼 우리가 가는 건 어떻겠니? 시간은 많이 뺐지 않으마.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올게. 그것도 힘드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며느리하고 저 사이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잘해주던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에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괜히 연락해서 애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었고, 바쁘다는 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거였죠. 하지만 한 달 그리고 두 달이 지나도록 바쁘다는 아들 내외 한테서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달쯤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었죠. 이때는 얼굴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근황이 궁금해서 연락을 했던 거였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쌀쌀 맞았습니다. 왜요? 왜긴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 본 거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연락을 하겠다는 며느리의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바쁘다면서 또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을 해봤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요. 그러나 아들도 며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단지 쌀쌀맞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쁘다면서 나중에 연락하자며 끊었던 건 똑같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고 싶었지만 이 또한 애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저는 딸 아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큰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너가 한번 알아봐. 왜 그러는데? 오빠한테 무슨 일 생겼어? 연락을 해도 바쁘다면서 연락을 피해서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딸에게 부탁하고 며칠도 안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왜 연락을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별일이 아니라서 걱정은 덜었지만 말 못할 고심도 생겨버렸죠. 사실 며느리가 이전부터 장사를 하고 싶다며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들의 말로는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속이기도 했고 우리가 결혼할 때 했으면 더 했는데 무슨 가게까지 해주냐며 저는 못 들은 걸로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돈 아까워서 안 해주는 걸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제 아들한테 압박을 넣어서 집을 담보로 가게를 열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실력이 좋은 거지는 몰라도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제법 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전 돈 가지고 며느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시어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는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결혼 초기부터 돈돈거리는 며느리를 미워하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가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알고는 있어도 며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전 제가 억울한 것도 있고 오해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듣다 보니까 너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니? 무슨 해명이요? 저 어머님한테 해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내 얘기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가게 오픈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장사도 잘 되고 있다며?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도와주는 건데 나는 그저 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 장사할 성격은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본다고 도와주지 못했어. 그러니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잘나고 봐야 한다는 게 이래서 그런가 봐요. 뭐라고? 제가 망하기라도 했으면 어머님이 오해 풀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하셨겠어요? 그래, 너가 충분히 오해할 만은 해.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가 아무리 내 며느리가 됐다고 하지만 나도 그렇고 너 역시 서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니? 그런데 무작정 가게 차려달라고 하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처음엔 망설여지는 건 어쩔 수 없잖니.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어머님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해 같은 거. 그런 것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어머님하고 저는 이러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겠니? 내가 아무리 너한테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내 잘못은 아니잖니.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한 번은 생각이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누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성질 나시면 성질 부리세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러겠다 이거니? 네. 저는 이게 편하네요. 오해를 풀려다가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더 꼬여버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저러니 나라도 이해를 하자는 마음으로 아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죠. 저 혼자 애써봐야 소용없으니까 아들한테 말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돈 안 준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 너까지 왜 그러니? 그러면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겠다 이거야? 누가 안 보고 산다고 그랬어? 한 번씩 확인할 테니까 엄마가 먼저 연락 같은 거 하지 마. 엄마가 괜히 먼저 연락하면 더 연락하기 싫어지니까. 며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까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하고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엄마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억울한 입장이다 보니까 아들 내외가 저러는 모습 더 이상은 지켜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도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연락할 마음을 접었어요.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도 했고 손주도 제 딸 자식이 있으니까 마냥 외롭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3년쯤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아들 내외의 근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애들 마음이 저러니까 저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버린 거였죠. 온 세상에 병이 퍼져버렸다며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감염자가 많이 없었다가 갑자기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 덕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던 거였죠. 그래서인지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너는 3년 만에 연락해놓고 돈부터 찾니? 엄마도 뉴스 봐서 알 거 아냐?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신이 나가서 그래. 정신 멀쩡할 때는 찾지도 않더니 정신이 나가니까 엄마가 보이나 봐? 아이 진짜 장난 그만하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돈 많이 벌었다며? 그럼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 이제 와서 왜 아쉬운 소리를 해? 나도 이러기 싫은데 가게 좀 확장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어이구, 나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아까워서 투자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잘난 너가 알아서 해결해. 황당했죠. 설마 하기는 했지만 뉴스에서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들이 저한테 돈을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 돈 주기가 싫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필요할 때만 찾는 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제가 삐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이전하고 다르게 저자세로 연락을 해온 거였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전화한다 한다 하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못했네요. 왜 그러니? 돈 필요하니까 내가 생각나서 연락한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모든 게 오해라고요.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너는 원하면 쌓고 풀고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네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살란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집 담보로 가게 했던 거라 장사해서 번 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 포함해서 가게 확장만 했던 거였어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니? 너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사람은 잘나고 봐야 한다는 거?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 못났으면 너가 나한테 이랬을까 싶다. 안 그래? 죄송합니다. 너도 알겠지만 너가 담보받았다는 그 집, 내가 해준 집이야. 그런데도 그걸 담보받아서 너네들이 가게 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로 뭐라고 했었니?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너는 어쩜 이리 이기적이니? 아니 내가 만만해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나도 너가 하는 행동 보면 소름 돋고 무서워서라도 나는 너가 지내자고 하던 것처럼 지내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말고 너네 친정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저희 집 사정 누구보다 잘하시는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게 한다고 했을 때 친정 집도 같이 처분해서 집에 돈도 없어요. 김지윤 씨, 저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김지윤 씨 본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하든 나는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3년이든 5년 뒤에 또 연락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며칠 뒤에 집에 찾아와서 또다시 살려달라고 울며 부탁을 하는데 아들 내외가 괘씸한 건 둘째치더라도 상황을 보니까 제가 돈을 줘봤자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미 기존의 대형 고깃집 유지비도 문제였고 늘렸다는 가게도 2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지금 엄마 자존심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돈 안 빌려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돈 전부 다 날린다고 몇 번을 말해.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투자한 것도 투자한 거지만 저희가 보낸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민이도 이제 곧 있으면 유치원에도 가야 하는데 돈 없으면 우리 정민이 미래는 어떡해요?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너네들 가게 살릴 돈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빌려달라고. 엄마 가진 돈이랑 이 집 팔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금방 벌어서 갚아줄게. 이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맞아요. 그때는 제일 먼저 어머님 돈부터 갚을게요.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했나? 내가 언제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네들이 그동안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믿긴 뭘 믿으라는 거야? 너네들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어머님. 그런 소리 그만해. 너가 나한테 잘하려는 게 나 때문이니? 다 돈 때문이지? 아무리 우리가 돈 빌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무슨 집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 말이 틀렸어? 안 틀렸으면 너네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안 그럴게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는 꼴을 좋아하겠어요. 저 역시 아들 내외가 밉기는 해도 망하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와줬다가는 패가망신할 게 뻔했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유지비를 감당 못한 아들 내외가 가게를 포기하게 됐거든요. 모 아들네는 가게가 망한 이유를 자기들 탓이 아닌 제 탓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돈으로 행복했던 아들 내외가 그 돈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불행에 빠지게 되었고 다투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던 거였죠.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이혼했다고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이혼한 아들이 얄밉기는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미워도 내 자식인데 마음 아파하는 아들한테 차마 못된 말은 하지 못했죠. 그래도 아들도 집에 돌아와서인지 제 마음을 천천히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들하고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네요. 아마도 친정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같이 뛰어들었다가 망했던 게 아무래도 영향이 컸던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양육권을 가져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성격상 남이 불행해지길 기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요.